안녕하세요. 네, 임현입니다. 이번에 9월 26일 시행된 7급 보호직 형사정책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형사정책 문제는 평년 대비 무난한 정도의 평년 수준에 출제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론과 법령 파트에서는 이론 문제가 8문제 나왔고요. 법령 문제가 12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론 문제 수가 약간 늘은 이 정도 비중이었고요. 그리고 상중하로 나눠본다면 어려운 문제가 상문급 문제가 하나 정도 됩니다. 소년법상 형사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존속 살해를 저지른 아이에 대하여 유기징역 몇 년으로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약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의 내용을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약간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외에는 무난했습니다. 중급이 한 5문제 정도 되고 하급이 14문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쉬운 문제가 비중이 높았던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형사정책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일반적으로 범죄율 바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를 범죄율로 우리가 이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자기 보고 조사입니다. 일정한 집단 대상으로 개개인의 범죄 비행을 스스로 보고, 그래서 자기 보고 조사라고 하는 거죠. 가해자 조사라고도 합니다.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내용을 설문조사에 응하는 이런 방법이고요. 3번 개별적 사례조사. 이게 틀렸죠. 연구자가 직접 범죄 집단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하는 것은 개별적 사례조사가 아니라 참여적 관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직범죄의 어떤 형사가 조직원으로서 이제 잠입을 해가지고 직접 참여해서 생생한 자료를 얻는 이런 방법이고, 개별적 사례조사는 다르죠. 그 범죄를 저지른 개별적 개개인의 범죄에 대한 인격이라든지 성장 과정,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꼼꼼히 조사하는 게 개별적 사례조사고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번 범죄 통계에는 필연적으로 암수가 발생한다. 암수 범죄죠. 조사 암수 범죄에는 바로 참여적 관찰, 비참여적, 인위적 관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다. 자, 3번 정답. 다음 2번. 형벌과 보완 처분 옳지 않은 것. 1. 형벌은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제재. 그래서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형사 제재 바로 형벌 맞고요. 그다음에 2번. 보완 처분. 행위자의 위험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여기까지 맞는데 위험성에 대해서 향후에 그죠? 사회 안전이라든지 위험성 제거 등을 위한 게 보완 처분인데 책임 능력이 있어야 이게 틀렸죠?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완 처분과는 관련이 없고 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범죄 성립 요건 3단계 하면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 책임. 이 세 가지를 갖춰야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 능력과 관련해서는 범죄의 성립 요건이고 범죄에 따른 형벌의 바로 근거가 되는 거니까 책임 능력이란 말은 형벌과 관련이 되는 거지 보완 처분과는 관계없다. 보완 처분은 단지 행위자의 미래의 향후 범죄 위험성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됩니다. 자,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2번. 이원주의. 형벌은 책임, 보완 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양자는 기능이 다르다. 그래서 이원주의 입장은 형벌 따로 보완 처분 따로 각각 목적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의 행위로 형벌도 부과하고 보완 처분도 함께 부과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각각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4번 이론주의. 이론주의는 형벌과 보완 처분이 모두 사회방해와 범죄인 교육 개선. 그래서 형벌이든 보완 처분이든 바로 이런 사회방해, 범죄인 교육 개선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이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부과해야 된다. 이게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